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존 판례 여러분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이번에는요, 사후 설립 375조를 할 차례이죠. 요거는 여러분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앞쪽에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이 변태 설립사항, 그죠? 변태 설립사항 중에서 현물 출자, 그죠? 현물 출자, 그리고 재산 인수, 그죠? 요걸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요 현물 출자 재산 인수는 어떤 거였어요? 계약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현물출 재산 인수 계약 자체가 만약 회사 성립이라 그죠? 성립이라 합시다. 성립 전에 있는 거예요. 계약 자체. 물론 재산 인수에서 그 재산은 성립 후에 이렇게 인수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사후 설립은 이에 대한 어떤 편법으로 이러한 다시 말하면 변태 설립 사항에 대한 규제를 벗어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사후 설립제도를 두게 된 건데요. 이 회사 성립 후에 요거는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재산 인수도 그 계약 인수도 어, 재산도 요때 인수하는 거죠. 물론 이제 조건은 사실은 그 재산 자체는 이때부터 사용하던 겁니다. 있죠? 사용하던 재산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러면 좋다. 계약이 여기 성립되고, 여기 되냐 가지고, 재산 인수냐 아니면 사후 설립이냐가 구분되는 것이고, 또 재산의 사용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이게 우리가 사후 설립이라면 여기에 대한 요건이 뭐냐면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회사 성립 후 2년 내에 알겠죠?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이 된다. 그렇죠? 그다음 영업을 위해서 계속 사용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죠? 그리고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대한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렇죠? 그리고 추가로 어때요? 주총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 요겁니다.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이 사후 설립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반대하는 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까지 알면 끝난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만 간단히 연결해도 충분하다라고 느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76조부터는 결의 취소해서 그래갖고 주주총회 하자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문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죠? 결의 취소해서 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해서 그리고 부당한 결의 취소 변경해서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머릿속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소송이잖아요. 그쵸? 이 소송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 대한 어, 절차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총의 결의 하자와 관련해서 알아둘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요건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송에 대한 절차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일단 요건은 그렇습니다. 총회 소집 절차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조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돼요. 절차,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죠? 정관에 위반하거나, 또는 현재의 불공정한 때, 현재의 불공정한 때. 그래서 결의 소집 절차, 결의 방법이 법령 위반하거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또는 현재의 불공정한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어때요? 결의 취소해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요건으로서의 하나의 대상은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결의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디에? 정관에 위반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용이 정관에 위반할 때. 그 두 가지. 절차 방법이 법령 정관 현장에 불구하할 때.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할 때. 그때 그리고 나서 원고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주주와 이사와 감사가 된다. 그죠? 결의 날로부터 며칠 2개월 내 결의 취소 요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결의 취소에서 하자에 그죠?
다투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 내용 정도가 다른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절차 부분 가보면 이제 절차는 우리 회사 소송 절차죠. 회사 소송 절차예요. 요거는 우리 어디서 봤어요? 설립 무효 취소에서 있잖아요. 그죠? 설립 무효 취소에서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회사 소송 관련 절차를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걸 준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속관을 186, 소재기 공고, 병합심리, 원고 패소 책임 등 다 준용되죠.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와 다른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다. 판결에 대해서 대세에서 결이 있었죠. 그죠? 이 190조 본문이네요. 그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190조는 이 본문과 단서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이 본문은 그야말로 대세적 효력. 단서는 어때요? 이 장내용. 그죠? 비소고 표지. 그죠? 장내용.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주문을 잘 보니까 본문이라고 명시적으로 딱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단서는 준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뭐가 된다? 소고표가 있다.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뒤쪽에 이제 결의 취소해서 결의 부존재 무효 확인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 부당한 결의 취소 변경해서 있죠. 이건 전부 다 소고표가 있습니다. 설립 무효 취소와 다른 점이죠. 그죠? 이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조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살피는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면 충분하다. 그죠? 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좀 하나 알아둘 게 있는데 제가 앞쪽에 말은 안 했지만 이 원고 주주 있잖아요. 이 주주와 이사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뭐 여기서 설명을 해버리죠. 뭐 그러면 우리 원고 주주 이사 나오면 주주와 이사의 원고 적격을 조심하라 그랬죠. 그 두 가지 좀 달라요. 주주는요. 만약에 원고가 됐다가 나중에 소재기했다. 소재기했다. 만약에 사망하잖아요.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소송이 중단되고 그리고 승계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사는요. 소재기하고 그리고 사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때는 아예 소송이 어떻게 돼요? 종료되어 버린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차이점이 있다. 그럼 왜 이사는 그렇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사는 어떻게 돼요? 이사는 우리 판례가 늘 얘기했지만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고 있다. 알겠죠? 일신전속적 지위다. 그러니까 이사가 할 수 있는 거 이사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회에 대리로 이사 대신에 참석할 수 없는 거 똑같죠?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주가 다르다. 물론 주주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주주가 주식을 다 처분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원고 적격이 상실된다. 그죠? 상실된다. 설령 있죠. 이 주식 처분이 타의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타의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 타의가 뭐였습니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로 해서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원고 적격이 상실됩니다. 됐죠? 여기서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어요. 376조 가지고 많은 것을 해봤어요. 그래서 조문에도 가보면 쭉 나오고 뒤쪽에 판례도 뭐 여러분 조문 문제는 여러분 다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뭐 판례 기출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냥 취소의 사유에 대한 내용만 조금 살펴보시면 돼요. 이게 취소의 절차 방법에 대한 하자에 대한 내용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만 여기 3번 한번 볼까요? 판례 3번 이사회 결정 없이 주청에 소집되었지만 외관상 이사회 결정이 있었던 것 같은 형식을 갖추고 소집권한 인자가 소집한 경우는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된다. 그렇죠? 이사회 결정 없이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같은 형식을 갖추고 이때는 결의 취소에 사유가 된다. 그 다음에 4번도 보시면 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바 없는 사항에 관하여 그쵸? 주총의 결의는 소집 절차상의 하자로 결의 취소에 사유된다. 뭐 그런 정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결의 부존재 무효 확인서 있죠? 거기에 대한 판례만 좀 보면서 이런 경우는 우리 판례가 결의 무효 부존재로 바꾸나라는 정도 여러분 느껴주시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판례를 하나 보시면 8번 지문 한번 볼까요? 8번 지문. 어떻게 되냐면 이사가 이사네요. 그래서 원고가 누구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원고가 누구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이사가 그 지위에서 결의 취소 소를 제기했다가 사망했네요. 네, 사망했다면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된다. 틀렸다. 뭐한다? 종료된다. 알겠죠? 종료된다. 그렇게 여러분 하면 된다. 근데 주주는 어떻다? 주주는 중단된다. 그죠?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된다. 그렇게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10번 같은 것도 한번 보십시오. 주총의 결의 취소 소송 계속 중에 원고가 주주로서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1번에 보세요. 소재기 의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져서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는 주총의 결의 취소에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포괄적 교환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했다 하더라도 원고 적격이 없다. 주주가 아니라면 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셔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377조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 377조도 우리가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제소주제 담보 제공. 요거는 뭐 그게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니네요. 다시 뭐 보면 되는데 이거는 크게 주주가 결의 취소서 제기하면 법원이 회사에 청구해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거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주주가 결의 취소소를 제기해서 회사를 어떤 방해하기 위한 나쁜 뜻으로 했을 때 나중에 그 회사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 말해요. 그런 걸 말한다. 그래서 담보를 먼저 제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별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심할 게 있다. 주주가 이사 또 감사일 때 주주이면서 이사 감사다. 그럴 때는 이사 감사라는 어떤 그 역할로서 그죠? 역할로 지위로서 만약에 회사 지위를 했을 때는 그때는 이런 담보 제공이 없어요. 그죠? 이들이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더라고. 결의 취소는 등기해야 되고요. 넘어갑니다. 요걸 말하려고 했네요. 법원의 재량에 관한 청구 기각이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 재량 기각 우리 있잖아요. 재량 기각. 재량에 의한 법원의 기각 있죠. 요 부분이 이제 설립 무효 취소에서도 있었는데 아예 여기 있죠. 주주총회 결의 취소에서는 별도로 조문을 두어서 했네요. 그죠? 그래서 법원이 청구 기각한다. 이 청구 기각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거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총회 결의 취소의소, 그 다음에 결의 부존재, 무효 확인소, 그 다음에 부당 결의 취소, 그 다음에 변경의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재량기각이 적용되는 곳은 요 취소의소 하나밖에 없고 여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존재 무효 확인서는 재량기가 없어요. 안 돼요. 부단결의 취소 변경에서 재량기가 안 돼요. 여기는 명쾌하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죠? 이렇게 취소 변경해 줘야 되는 거죠. 부단결에 대해서는. 부존재 무효 확인서는 애초에 일어날 수 없도록 아주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어때요? 재량으로 뭔가를 치유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1번 보세요. 조문기출. 주총결의 하자를 다투는, 그죠? 소송에서 이른바 법원의 재량기각이 인정되는 것은 결의 취소의 소뿐이다. 이해되셨죠? 그런 걸 말한다. 자, 그 다음에 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서도 뭐 여기는 이제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무효 부존재 확인서 보신다면 한번 검토를 해본다면 요건을 알아둬야 되죠. 그리고 일단 여기는 조문 위치가요. 앞쪽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절차 부분이 먼저 나오고 이렇게 절차 부분이 먼저 나오고 요건 부분이 뒤에 나온다. 그렇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 절차 부분 아까 똑같다 그랬죠? 판결의 대수요만 준용되기 때문에 소급하고 있다. 대소주의 담보 제공 의무 똑같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어때요? 재량기각.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의 무효, 그죠? 무효 확인은 어떤 요건이냐? 총회 결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우리가 무효의 요건이고요. 총회 소집 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도 중대한 하자. 중대한 하자, 알겠죠? 절차 방법이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또 있는 것으로 리율해서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거다. 그죠? 중대한 하자 있으면 결의 부존재가 되는 것이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결의 무효 부존재 판결란 내용만 조금 판례를 알아두시면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뭐 절차상 살펴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중요할까요? 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서는 원고 적격이죠. 원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의 이익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소의 이익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피고는 회사일 뿐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문제 될까요? 결의 무효의 소와 결의 부존 장애 소에는 뭐죠? 제소 기간이 없다. 됐습니까? 제소 기간이 없다. 그래서 8번 조문기출 8번 나와 있잖아요. 결의 무효 확인소와 결의 부존재 확인소 모두 제소 기한 제한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재량 기각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제소 기한이 없다. 원고 적격 소의 이익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됐다. 넘어갈게요. 자, 판례를 한번 가볼까요? 그럼 어느 정도가 그런 게 되는 것인지 중요한 판례 나왔던 거 한번 보시면 그 1번 한번 볼까요?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 주총에 출입 결정도 없이 또 그것도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통지해서 소집한 주총에 이런 경우는 이건 굉장히 중대하죠, 사실. 여러분 뭐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중대하죠? 판례가 중대한 걸로 봤어요. 그런 것다.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워낙 잘 아는 거죠. 주총의 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 문제 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처음부터 무효 부존재하다 다투어서 주장할 수 있다. 그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 여러분이 항상 그런 판례들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3번은 하나 조심하세요. 3번은 주식 회사와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의사록을 위조한 같이 주식회사 내부 의사 결정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때 확인 판결할 때는 주총 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에 이건 해당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걸 준용해서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총결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구할 때 여러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수적 공동소송을 보지 통상 공동소송을 보지 않는다. 이게 전압 판례 내용이니까 확인만 하면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부당결의 취소 변경에서예요. 요거는 이제 원고가 누굽니까? 특별 이해관계인자를 말해요. 특별 이해관계인이 자기가 원래 참석하면 자기는 의결권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죠? 특별 이해관계인이. 그런데 만약에 그 결의가 현저히 부당하게 됐다고 판단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만약 행사했다면
저지할 수 있었다. 이건 부당한 내용이죠. 그죠? 부당한 내용. 그렇죠? 이럴 때는 2개월 내에 취소해서 또 변경해서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송 절차를 보면 여기는 재량기각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판결 제3자요. 대세요 있잖아요. 있고 뭐가 있다. 여기도 소급표가 있다. 그죠? 소급표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고는 특별 이해관계인이다. 이러면 된 거죠. 이 정도면 끝난 거야. 됐죠? 이 정도로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충분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주총회의 결의 하자와 관련되는 소송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